라디오 명작 극장 칼날 조세희 작 박정석 연출 두 번째. 마흔 중반의 주부 신혜는 부엌에 있는 세 개의 칼의 예리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거대한 세계에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한다는 점에서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난장이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TV 소리. 뒷집에서 틀어놓았다. 저 집 사람들은 귀머거리구나. 저렇게 크게. 이 세상엔 왜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없을까? 뒷집 여자는 밤만 되면 어린 아들, 딸들을 불러앉히고 설거지도 끝내지 않은 가정부까지 불러앉히고 밤마다 같은 시각에 눈물을 찔끔댔다. 제일 먼저 가정부가 울고 다음에는 그 여자가 울고 끝으로 어린 아들, 딸들이 찔끔댄다. 울지 않을 때는 웃는다. 울지도 웃지도 않을 때는 노래다. 왜 불러 왜 불러. 이것이 아니면 더 좋은 건 없을걸. 이것도 아니면 당신은 몰라다. 그 집 아이들은 잠자리에서 주간지를 읽는다. 그 아이들이 읽는 기사에는 차 속의 섹시 사운드, 성행위 때의 기성, 숨소리를 그대로라는 것도 있다. 텔레비전 연속극은 큰 소리로 계속된다. 그 집 식구들 중에 두 사람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 남자와 큰딸이다. 남자는 세무서 조사과 직원이다. 그 집에 없는 것은 정신 하나뿐이다. 그 밖의 것은 언제나 풍성했다. 언제나라는 말에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 부정부패, 서정쇄신이라는 말이 신문에 거의 날마다 난 적이 있다. 그때만은 뒷집의 텔레비전 소리가 작았었다. 그 집 식구들은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녹음기 등을 지하실 구석에 쓸어놓고 새삼스럽게 묵은 옷을 꺼내 입고 다녔다. 신문에는 부정이 드러나는 공무원은 의법 조치하겠다는 높은 사람들의 말이 자주 실렸다. 그런 뒷집 남자는 부정이 드러나지 않았던지 까딱없었다. 부정이 드러나면 이라는 말에는 참으로 묘한 풍자가 들어있다. 어쨌든 뒷집은 까딱 없었고 텔레비전 연속극은 계속되고 남자와 큰딸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 남자는 이 시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큰딸은 이 시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 집 큰딸은 약을 먹었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살려낼 수 있었다. 의사가 와서 고무줄을 넣어 독약을 씻어냈다. 세무서 조사과 직원과 그의 부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이릅니다. 의사가 한 말이다. 이대로 두면 또 약을 먹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쌍하게도 뒷집 여자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병원으로 데려가십시오. 예? 병원으로. 그럼 선생님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세요.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가세요. 큰딸은 그때 롱스커트를 입었다. 오늘 아침 시내는 그 집 큰딸이 통이 넓고 긴 바지로 골목길을 휘적휘적 쓸면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공무원 월급표를 보면 뒷집 남자의 월급은 남편의 월급보다 사뭇 적다. 단출한 식구에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자기네는 조용한데 많은 식구에 적은 월급을 받는 뒷집은 흥청댄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귀가 아프게 들어온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뒷집에만 온 것 같다. 뒷집에 가난은 없다. 그래서 신혜는 생각한다. 저 집은 도대체 어느 편인가? 우리는 또 어느 편인가?
그리고 어느 편이 좋은 편이고 어느 편이 나쁜 편인가? 도대체 이 세상에 좋은 편이 있기는 한가?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신혜는 뒷집 TV 소리를 피해 잠깐 귀를 막는다. 혜영아, 라디오 좀 꺼라. 건넌방 딸애에게 조금 큰 소리로 말한다. 들려요? 작아졌지만 TV 배우들의 목소리 사이로 딸이 켜놓은 라디오 속의 영어 노래소리가 그대로 들려온다. 아주 꺼버려. 오늘 밤 엄마 참 이상해요. 딸애가 건너온다. 잠옷을 입고 있다. 손에는 수학 공책이 들려있다. 공부를 하려면 라디오를 끄고 해야지. 엄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 내 말이 틀렸단 말이냐? 틀렸어요. 신혜는 가슴이 철렁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 뭐가 틀렸단 말이냐? 그녀는 새삼스럽게 자기 나이와 딸의 나이를 생각해 본다. 같은 세상에 살면서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 그녀는 슬퍼진다. 남편은 어느 틈에 잠이 들었다. 찡그린 얼굴이다. 그러나 내일 아침이면 좋아질 것이다. 어젯밤에는 무엇이 불안해 늦도록 잠들지 못했을까? 아이, 시끄러워. 가운데 방의 아들이었다. 신혜는 딸을 데리고 나갔다. 왜 이 수선이냐?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들어보세요. 앞뒷집에서 야단이니 베길 수가 있어야죠. 가운데 방에서는 앞집의 텔레비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신혜는 오늘 밤 앞집의 텔레비전 소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우리라도 조용히 하자. 신혜는 말했다. 아버지가 주무셔. 아버지는 참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넌 아직 피로가 어떤 건지 모를 나이야. 아들의 손에는 딸의 수학 공책보다 몇 배나 두꺼운 검은 공책이 들려있다. 아들은 딸애보다 높은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그의 머릿속에는 놀라울 만큼 많은 학과 지식이 더 차곡차곡 쌓여있다. 이대로 몇 해만 더 공부하면 아들은 자기 또래의 어느 아이들보다도 큰 특권과 고액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들의 장래 문제에 깊은 생각이 미치면 신혜는 숨이 막혔다. 아들은 벌써 전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 눈치였다. 학교 교사들은 무엇이든 좋다고 가르쳤다. 그것이 일반 사회에서 인정하는 사고방식이었다. 그런데 신혜의 아들은 그것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 그 뒤에는 많은 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믿는 것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바르고 너무나 옳은 그 생각들은 아들을 또 얼마나 괴롭힐 것인가. 사회에 나갔을 때 아들은 무서운 혼란을 맞을 것이 뻔했다. 아버진 어쩌냐게 잠을 못 주무셨어. 신혜가 말했다. 앞집 TV가 여전히 큰 소리를 냈다. 그 집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집 남자는 무슨 제과회사 선전부 직원이다. 그 집 남자가 보내온 과자 상자를 신혜도 받았었다. 그 집 여자가 자기 남편이 차장으로 승진했다면서 과자 상자 하나씩을 이웃에 돌렸던 것이다. 약속하지만 맛이나 보시라고요. 여자가 말했다. 저희 애들 아빠가 이번에 차장이 되었어요.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해왔다. 저희 형편이 이제 좀 필요나 봐요.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한턱 안 낸다고 야단들이에요. 광고 물련 예산이 몇십억이라니 그럴만도 하죠. 벌써부터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광고 담당자들이 집으로까지 찾아오는군요. 광고회사 사람들도 그렇고요. 과자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에 우유까지 만들기 때문에 광고 예산이 굉장해요. 몇십억 원이면 정말 굉장하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구로까지 찾아오는 이유가 뭐죠? 여자는 신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광고를 달라는 거죠. 광고를 달라고 돈을 싸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애들 아빠 자리가 6개월이면
큰 거 한 장이 생기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더군요. 한 장이라뇨? 말이에요. 큰 거 한 장이라면 얼만가요? 이것이 시작이었다. 앞집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소리뿐만이 아니었다. 전깃불도 유난히 밝아졌고 냄새도 달라졌다. 마당과 접한 그 집 부엌 환기창을 통해 나온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는 했다. 채소를 위주로 한 간편한 저녁상을 가운데 놓고 식사를 할 때 그 집에서 흘러나온 갈비 굽는 냄새가 마당을 가로질러 방 안으로 들어온다. 소리까지 들려온다. 얘들아, 밥 먹어라. 싫어. 갈비를 구웠는데. 싫다니까. 그럼 이따가라도 먹어라. 복순아, 오렌지 주스나 한 잔씩 갖다 주렴. 뒷집과 마찬가지로 앞집이 시내를 고문하기 시작했다. 새 텔레비전 들여왔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그 집 여자가 얼마 뒤에 한 말이었다. 그 TV가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있다. 중요한 문제라면 지그시 앉아서 풀어야지. 시내는 아들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든 네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네가 책상 앞에 앉아서 남의 집 TV 소리에나 신경을 쓴다는 것은 잡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 넌 앞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지? 앞서간 훌륭한 사람들이 일생을 바친 것은 묵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말을 너한테서 들었던 것 같아. 말을 그렇게 하면서 너는 작은 일에 너무 신경을 써. 공부가 안 되겠으면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들어오든지. 출연 김용준, 우미화, 성여진,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